다른 얘기하고 가요. 예. 자꾸 세상이 바뀌니까. 이번이 114인가요? 네. 예. 114의 기술사 합격률이 10%. 그죠? 10% 정도 되죠? 예, 관리든 응용이든. 예, 응용은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왔어요. 예, 1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스러운 게, 다음에는 적지 않을까. 그죠?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다음에 적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으면 많았지. 근데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아무리 가이드가 있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떨어지면. 예, 그래, 응시자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10% 붙였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상한 효과를 갖고 오는데, 뭐냐면 웬만큼 쓰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럼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볼 때는 그 웬만큼 쓰는 사람조차 없다는 얘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지금 내가 기술사 공부를 하면 과연 여름에 그 웬만큼 쓰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되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해보니까 알죠? 그죠? 6개월 만에 그 웬만큼 쓰는 수준으로 안 돌아온다라는 거 알죠? 그래서 여름에 보는 시험이 퍼센트지가 예를 들어서 114회보다는 합격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효과가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 비율이 지은 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밑으로는 안 내린다라고 봐도 돼요. 그 수준만 준수해 준다면. 왜 그러냐면 우리 박근혜 정부 때 NCS 했잖아요. 그죠? NCS에서 뭐 직무 능력 개발해갖고 이렇게 분류 나누고 거기에 무슨 일 했다 이런 거 등급했죠? 근데 이제는 이게 나왔어. 알게 모르게 NQF가 나왔어. 예, 이거는 국가 능력, 직무 능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게 뭐였냐? 국가기술 자격증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래요. 지금 자체도. 그래서 우리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기사 꼭 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 기사가 등급이니까. 그래서 기능사, 기사, 기술사 이렇게 나눠서 등급을 딱딱 매겼던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 기준이 1에서 8등급으로 바뀌었어요. 1에서 8등급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8등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제 1부터 쭉 있다 이거죠. 근데 웃긴 건 이 등급을 매기는 기준 자체가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매기냐?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등급을 맞게 되는 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학위,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에 주의한 건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점은행제로 만약에 학사 학위를 받으면 정규대를 졸업한 게 아니라 학위를 갖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죠? 그건 정규대를 졸업한 게 아니라 학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학위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학위로 왜 바뀌었냐? 우리 학점은행제 이거를 저걸 알아야 돼요. 약간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학점은행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학점 따고 이렇게 신고해서 어떻게 해서 학위 받고, 요런 것들이 누구냐면 영국하고 호주의 모델이에요. 모듈 인정제. 그러면 그 모듈을 통과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건데, 근데 영국하고 여기랑 좀 다른 거는 우리는 학위를 받았지만 어느 대학에서 준 학위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인정해 준 학위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은 서울대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위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게 없어지는 거야. 학교가. 물론 여기에서는 저거 생각해야죠. 인식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식. 서울대학교 무조건 좋아.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공공하고 이런 데 입사를 할 때 서울대학교니까 유리하다? 최종 면접에서 오픈해서 학교 보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은 없어요. 오픈해서 면접관이 학교를 딱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잡고 있잖아요. 그런 짓 하는데. 그죠? 엄청나게 잡고 있죠. 사실은 민간까지 건들고 있죠, 지금. 공공만. 국민은행 건든다라는 건 민간까지 건드는 거잖아요. 하나은행도 건들고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인식은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인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훈련, 교육 얼마나 받았냐.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도 사실 원래 교육을 받는데, 그죠? 그러면 이 훈련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일반 그 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외국은 학원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외국은 뭐 일부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학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훈련이라는 거는 직업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직업 훈련 지정 기간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신입사원들이 직업훈련, 이러면 직업훈련 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코드가 대충 맞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경력자는 직업훈련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종 교육기관인데 그 교육기관 중에 안전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키사에서 한다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TTA에서 한다거나, 이 특징이 뭐예요? 다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 얼마나 훈련을 받았냐, 이게 들어온다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인정 범위를 어느 훈련까지 해줄 거냐, 이건 아직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쉽지가 않은 게 얘네들만 해주고 다른 기관에서 훈련 받은 거 안 해줘.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 다 망해요.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걸려 있겠어요, 이게. 근데 안전한 건 공공기관의 훈련이 가장 안전해요. 네, 안전한 건. 그 다음에 경력. 이게 아주 골 때리는 거예요. 나이 많으면 경력은 많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많으면 경력 많아지고, 경력 10년 넘으면 그 분야에서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도태돼요. 이게 물론 약간 제 주관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고정관념으로 일할 수밖에 없거든, 사람은. 내가 하던 방식대로. 어느 정도 그거는 인정이 되잖아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10년 하면.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아무튼 기간도 관련됐는데 활동 뭐 했냐, 여기에서 분야가 아주 상세화돼야 돼요, 분야가. 그래서 제가 그 런던 대학교 유학생한테 한번 물어본 게 하나 있었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어떠냐 이렇게. 그 사람은 5년 했거든요, 유학을. 예, 저 런던 대를 졸업했는데 5년 동안 있었는데 일단 왜 5년 동안 있었고, 또 왜 그 실제 런던에 가니까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막상 런던에 가니까 학교에는 자기는 이제 서양 애들 만나서 친구하고 막 이런 상상을 하고 갔는데 순 중국 애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죠. 그럼 영국 애들은 어디냐? 영국 애들은 파트타임으로 다녀요. 우리는 대학이 파트타임의 개념이 없죠. 옛날에는 야간대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야간대학 없지 않아요? 야간대학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대학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요거와 비슷한 학교가 사실은 서울산업대였거든요. 근데 서울산업대가, 전국에 있는 산업대가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 서울 뭐 과학기술대학교로. 그죠? 원래는 서울산업대가 뭐였냐면 그런 거였어요. 입학할 때 자격증이 있으면 혜택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직장 경력 6개월 이상이면 입학 쉬워지고, 산업대가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이름을 싹 바뀌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파트타임으로 다닌다라는 거는 야간에 잠깐 가서 한 모듈 하고 직장을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 경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직장 경력이 엄청 많이 있겠죠. 그죠? 3, 4년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처음에는 적다가, 내가 직장 경력도 없고 학위도 없고, 그러니까 월급이 적다가 그 3, 4년이 지나면 그 레벨에 맞춰주면서 월급이 확 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이런 거예요. 싱가포르의 그 대졸 초임이 예를 들어서 2,400 정도밖에 안 돼. 2,400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2,400이면. 대졸 초임이 2,400이에요. 근데 그 대졸이 되는 나이가 20살이에요. 근데 적은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20살에 대해서 군대 안 가고 4년 쌓이면 그게 4,50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26, 27으로 보면 4,500에서 5,00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적은 게 아니죠. 그죠?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모습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활동이라는 건 전제가 하나 깔려요. 나는 무슨 프로젝트 해봤다가 아니라 분야를 나눠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빅데이터. 나는 빅데이터는 내 스킬이 다 이쪽에 관련된 거야. 쭉 그냥 일려 있게. IT 전체의 전문가다. 그런 거 없어, 이제. 원래 기술사는 뭐죠? IT 분야 전체의 탑이다,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진짜 그러든 안 그러든. 이제 그런 건 없어요. IT 전체의 탑은 없어.
그러면 이거 되면 예를 들어서 보안, 물론 보안에서도 또 내용이 많죠. 컨설팅도 있고 뭐 있고 IoT 등.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술사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건데 색깔을 딱 맞춰줘야 돼요. 색깔을 맞춰줘야 돼요. 이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우리 NCS 보면 이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 분류 안에서 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뭐 기술 영업이다. 관계없어요. 일단은 등급을 받아야 돼. 왜? 이 등급이 시행이 되면 가장 큰 게 공공기관 우리 그 제안서 쓸 때 어떻게 해요? 뭐 특급 몇 명, 중급 몇 명 이거잖아요. 이 체계가 바뀌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 아시죠? 그죠? 지금은 그 체계는 안 건들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걸 궁극적으로는 그게 바뀌어야지 결과적으로 민간이 다 따라와요. 예, 그리고 그게 또 법률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특급 고급이라는 게 그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 그러면 활동. 그 다음에 자격증. 네, 자격증.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민간 자격증이 뭐 내가 볼 때 한 달에 한 2개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전 분야에서. 네, 물론 이건 감입니다. 보안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보안 쪽의 자격증도. 근데 민간이고 크게 뭐 그 효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무조건 국가기술인 거죠. 이게 딱 그냥 기준인 거죠. 그러면 기술사, 기사, 기능사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기술사, 기사라는 게 봐보세요. 옛날에는 요 앞에 기술사가 있고 이게 기술사고 이게 이렇게 정렬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기술사만 따면 모든 게 어떻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자, 전제 깔았어요. 인식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다.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로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조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제가 좀 짱구를 굴려봤는데 뭐 아직 미래 얘기니까 사실은 얘기하면은 뭐 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남으려면 물론 좋은 학교 가면 좋지만 여기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거는 뭐냐면 공학 인증을 받는 학교가 있죠. 공학 인증이 있어요. 공학 인증이. 그 공학 인증을 받아야지만 뭘 할 수 있냐면 미국의 기술사도 딸 수 있어. 예, 공학 인증을 받는 학교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제도상에 있어요. 제도상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물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랑 관련 없지만 공학 인증에 관련된 학교가 어딘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지금 신입사원들 얘기겠죠. 예, 이거는 훈련은 아까 얘기했고 활동은 이제 우리한테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가끔 써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격증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왜?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기술사 공부 해보니까 직장 생활에 피해 안 주고 가정에 피해 안 주고 할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돼.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야. 그랬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부터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술사의 합격은요 약간 이기적인 애들이 잘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기적인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나 중심은 일단 내게 더 중요해. 회사 일보다. 사실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야지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내가 생각을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회의 하루 종일 하고 나오면 6시에 퇴근해도요 머릿속에 그 숙제가 없어져요? 머리가 띵 하고 나와요. 그럼 누구도 공부 못 해요. 6시에 맨날 퇴근한다고 해도 아침부터 회의를 했다라는 거는 뭔가 숙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민해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 그 사람은 정말 회사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회사는 회사고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한국 사람 중에는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어. 우리 옛날에 저희 회사 누구 안 잘랐는데 딱 그 사람 한 사람만 잘렸어요. 회사만 나가면 스트레스가 없어. 진짜로. 그렇게 깨지고도 문만 딱 나가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렇게 자존심 다 구겨놓고. 저도 직장생활 딱 한 명 봤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거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술사이면서 이 색깔이 있어야 돼.
찍만 수백 개 있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왜? 맥스 점수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100점은 전체의 100점을 만들어주지는 못하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기술사 공부하면서 이 분야를 딱 지정을 하는 게 좋아요. 이 분야를. 내 경력에 맞게. 그러면 지정을 할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우리들이 대부분 해당이 돼요. 그냥 일만 한 거야. 그냥 프로젝트만 한 거고 그냥 한 거야. 근데 누구는 일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했다고 포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 했다고 포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그게 중요해지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게 캐리어죠. 그죠? 캐리어자 SW.OR.KR.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관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딱 합쳐졌을 때 효과가, 이 사람은 기술사이면서 뭐 예를 들어서 GIS DB에 경력이 있어서 GIS 쪽에 전문가다,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꼭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간.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기술사를 땄으니까 이제 다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건 없다니까요.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기술사 이후의 기간이야. 이후. 따고 몇 년 지났냐. 그럼 기술사 이후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DB 전문가예요. 내가 기술사로서 들어가는데, 보통 학위는 거의 대졸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대졸 정도로 보면 되고, 기술사이면서 내가 이 이후에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났어. 그래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땄으니까 8등급이면 기존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기존과 다르게. 그러면 기술사 취득 이후에 이 경력, 그죠? 경력과 하나 더 있죠. 훈련. 그죠? 이게 딱 문제가 되죠. 자격증은 끝났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최대 몇 년이겠어요? 5년인 거예요. 5년.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따도 끝나는 게 아니라 따도 경력을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빨리 따고 합격률 낮춰야 돼요. 합격률 높여야 돼. 다 붙여야 돼, 빨리 붙여야지 경력 쌓고 뒤로 가죠. 이거 응시자격만 4년인데 기사 따고. 그리고 그거 따고 이후 하려면 대충 10년 되면 최고 등급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0년에 최고 등급 주면 은퇴해요. 아시죠? 일도 못 해보고 끝나.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년에서 15년이면 거의 8등급이 나와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무조건 높여야 돼요. 무조건 높여야 되고, 미국이 68%의 합격률이, 다른 나라가 웬만한데 기술사 합격률이 50%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최대 50%까지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지. 왜요? 객관식이 아니거든. 일단 문제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 백지를 썼는데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는 거지. 이렇게까지는. 그러면 정말 아무리 최대로 해봤자 20%. 20%면 엄청 많이 붙이는 거예요. 응시자 수 20%면. 10%도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취득하고, 망하는 지름길 이거예요. 이거 취득하고, 나 이제 기술사 됐으니까 됐고, 이제 학원 강사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쫄딱 망해요. 예, 나 기술사 땄으니까 이제 프로젝트에 나가서 내 경력을 조금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야지 이게 돼, 이게. 예, 이거의 근거는 이거예요. 공공에서 일할 때, 보통 강사 같은 거 할 때요, 그 최고 등급 강의료가 있거든요. 그게 시간당 15만 원이에요. 그걸 누가 받냐? 기술사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기술사 취득 5년의 경력. 그게 최고 등급이에요. 예, 그 이상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장관 출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관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8월은 합격률이 10% 이내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거 대세와 관계없이 정말 하는 사람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장 내년 2월에는 끝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이거에 하나의 모습이 하나 있죠.
모순이 뭐냐? 여기에 없는 혜택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석감리원증을 주잖아요. 다른 기술사는 없어요, 이게. 이게 다른 기술사는 물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메리트가 없어요. 수석감리원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의무감리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권이 하나 숨어 있죠? 그 이권을 빨리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감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사들이 많어. 수석감리원증이 수백, 수천 명이 나와요. 시장은 안 커지는데. 어디도 시장은 안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만약에 감리 경험을 계속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휴가 때 잠깐 감리를 갔다 온다거나 이게 점점 그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포스코 ICT 이제 옛날 포스데이터 뭐 거기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기술사 한 분이 있는데 인프라팀 다니고 있었어요. 감리 현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어디 이제 그 사람은 좀 뭐 휴가도 내고 뭐 이것도 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씩 쌓아놔야 돼. 조금씩. 근데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기술사를 땄으니까 이제 나도 그냥 나이도 좀 한 60 되고 했으니까 이제 뭐 50도 넘고 했으니까 60은 너무 많네. 50도 넘고 했으니까 이제 감리나 좀 해볼까? 딱 나오면 기술사니까 대우해 줄 것 같죠? 지금까지는 해줘요. 지금까지는 해준다고요. 근데 그 다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55세까지는 대우를 해줘요. 55세까지는 그래 뭐 찍만 했으면 오케이 뭐 스펙 뭐든 그러면 5년 동안 내가 쌀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감리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안서 안 쓰려고 하고 발표 안 하려고 해요. 그게 피곤하거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필요한 핵심 인력이 돼야 돼. 그 안에. 그래야지 그 나이의 경계를 내가 깨버릴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발표죠, 발표. 발표가 수주에게 단락을 짓는 거니까. 그거를 연습해서라도 무조건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따도 경쟁력이 생길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하고, 그래서 좀